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8.16 공급대책 이후에 원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풀라는 규제는 하나도 안 풀고 신도시 정책을 포함한 공급 확대 정책을 꺼냈기 때문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 압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카드가 또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원내는 국토부 장관을 원현미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원현미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제4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영미 국토부 장관 5번의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6.17, 7.10 부동산 대책 다 김영미 국토부 장관 때 나왔고, 현재 부동산 규제 대부분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이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올랐다 주장하면서 야, 이 규제를 풀겠다고 당선이 됐는데 왜 이 부동산 규제를 없애는데 소극적인 것이냐 그러면서 비꼬면서 김영미 국토부 장관과 원내는 국토부 장관 이름을 합쳐서 원현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어제 나왔던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체에 무주택자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구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더 기다린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자, 재건축 규제 완화 없는 공급 확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규제 완화 방안은 하나도 없었죠. 일단은 재건축 대목 규제는요, 폐지가 아닌 일부 완화로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은 2024년 중 수립한다고 한 겁니다. 실제 인수위 막바지부터 이것을 장기 정책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그것이 현실화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2024년 마스터 플랜 또 미뤄져 일산 분당 주민들 분노. 왜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정부 시작과 동시에 분당 지역과 일산 지역 중심으로 엄청난 재건축 바람이 불겠구나,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2024년부터 논의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도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대선전으로 몰렸던 투자자들도 멘붕에 빠졌어요. 분당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하나 보겠습니다. 6월달에 거래량 2건, 7월달에 거래량 1건, 8월에 거래량 1건으로 대단지 치고 거래가 지금 크게 감소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1기 신도시 투자 붐이 불었던 3월, 4월, 올해 5월에는 총 35건의 거래가 등록됐습니다. 모두 다 신고가에 체결이 됐다는 부분이죠. 일산 지역도 거래 진짜 많이 터졌어요, 이때. 자, 부동산 전문가들도요, 2022년 유망 지역으로 어디를 찍었다? 1기 신도시와 강남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했어요. 여전히 주택 가격은 오를 거라고 믿던 투자 대기자들 중에서 자금 여력이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호재 지역을 찾아 투자한 곳이 바로 이 1기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요, 이것을 여러 차례 영상으로 경고를 드렸어요. 아니, 도대체 역대급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뭘 기대를 하는 것일까? 이미 그 오를 거라고 말하는 지역도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지역인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규제 완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1기 신도시나 강남 재건축을 2022년에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본인이 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풍선 효과가 불기 위한 조건. 자, 규제 지역으로 특정 지역과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실익이 없어졌을 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게 풍선 효과잖아요. 자, 그러면은 특정 지역의 규제가 풀려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게 빠지면 올라갈 거란 기대잖아요. 그런데 이 풍선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풍선이 만들어지고 풍선의 어떤 부분을 누웠을 때 반대편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풍선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금리 환경이어야 돼요. 저금리 환경이 장기간 조성될 거라 믿으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져야 이런 풍선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 4월달, 5월달 한참 일기 신도시 투자 붐불었을 때 연말 기준금리 2.5%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많았어요. 이렇게 높은 금리 인상 상황에서 풍선 효과가 애초부터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 어떤 정부도 집값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말이 크게 나왔잖아요. 인수위 시절에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자들한테 얘기해요.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푼다. 뭐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다 풀어 제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와버리고 언론 보도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에서 반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여론의 비난이 커져요. 야, 정권 초창기부터 말만으로 집값 올려버렸다. 야, 니들 집값 잡는다고 당선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비난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질서 있게 추진, 장기 과제로 전환,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섣부른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여론의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정권 초창기에 국정을 이끌 수 있는 동력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됐어요.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때와 비슷하게 간다. 참여정부에서 온갖 부동산 정책 다 두드려 바꿨다가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당선이 됐는데 막상 처음부터 규제를 다 풀어 제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권 초기에는 지방 미분양 대책이나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이제 좀 확실하게 빠지는구나 싶었던 시기부터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투자자를 억제는 세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서울시장이었잖아요. 1차부터 3차 유타운을 주조했던 서울시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재건축 규제를 그렇게 쉽게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요, 규제 완화에 신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다?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단은 재건축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만한 이유가 지금 많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건 집값은 다 금리 때문이었구나. 지금 그런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죠. 또한 지금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초입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 단지 10%도 안 떨어진 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신호가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투자자들을 위해서 무리하게 정비사업장 규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을 원내는 국토부 장관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규제가 풀리는 것을 호재로 분석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 규제가 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옥죄했던 규제들을 다 풀어 제끼고 있다. 그럼 여기가 이제부터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규제 많이 풀릴 거예요. 특히 내년에 진짜 많이 풀릴 거거든요. 핵심적인 규제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많이 풀리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만큼 규제가 많이 풀렸다는 거는요, 시장 상황도 동시에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안 좋기 때문에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규제 완화로 해소가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굵직굵직한 종합부동산 대책 나왔지만 그때 한 2, 3개월 정도 효과 빼고는 다시 반등해버렸단 말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풍선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풍선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 푼다고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뉴타운 투자자들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컸죠. 4차 뉴타운 지정될 거다 해가지고 후보지의 대지 지분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번 거꾸러져 버리니까 4차 뉴타운도 지정 못하고 이미 지정한 1차에서 3차에서도 해제 지역이 속출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자산가치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1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을 기대하기 이전에 이미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단지부터 한번 보자죠. 자, 올 초에 강남 중심의 재건축이 유망하다고 전문가들이 찍었는데 현재 음마아파트 작년 최고 실거래가 26억 3천만 원에서 현재 23억으로 3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폭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자, 정비 사업이라는 거,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거 장기간에 목돈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10년에 15년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 10년에서 15년간의 시장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정비 사업장의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여전히 과거의 재건축이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른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예금금리 3%, 대출금리 4%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재건축 투자 열풍이 불겠습니까? 지금은요,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 변화, 상향하는, 올라가는 금리보다는 낮아지는 금리를 기다릴 때예요. 그런 상황이 와서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에 풍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상황이 되면은 제가 더 많이 오를 지역을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을 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시세,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40%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그만큼 폭락해도 안전하고, 폭락하지 않거나 다시 폭락 이후에 반등을 하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쇼킹 부동산 투 청약가부 서적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